무력적 탄압에 항거한 3.1 운동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를 강탈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운동을 억압하기 위해서 헌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물 샐 틈 없이 경계를 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체포, 고문, 감옥에 가두어 학살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어서의 독립운동은 그 힘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지도자들은 많은 사립학교를 세우고 야학과 강습회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 독립 정신을 키워나갔으며 천도교와 그리스도교, 불교, 대종교 등의 종교 단체들도 종교 활동을 통해서 독립 정신을 일깨워 나가는 데 힘썼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벌여온 민족 운동자들은 일제의 억센 탄압이 한층 심해지자 비밀 지하단체를 조직해서 항일 독립투쟁을 끈질기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족 독립운동가들은 만주와 연해주로 옮겨가 국내의 지하 조직과 연결을 이루면서 항일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1914년에) 일어난 세계 제1차 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자 1918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대전 후의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 회의에서 각 민족의 운영은 그 민족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민족 자결의 원칙을 제창했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강대국에 의해 압박을 받던 나라들에게는 독립을 위한 힘이 되게 했습니다. 이 원칙은 독립투쟁을 해오던 우리 지도자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어주게 됐습니다. 독립운동의 시작은 일본에 공부하러 갔던 유학생들에 의해서 먼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강압에 분노하고 있던 학생들은 1919년 2월 8일 동경의 YMCA 회관에 500여 명이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하자 국민들 사이에는 고종이 일제에 의해서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일본에 포악한 무력 정치에 대항할 항일 투쟁의 정신이
가장 높아 있는 때인지라 국민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대표와 학생 대표가 모여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인산일이 3월 3일로 정해지자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대표들은 인산일에 많은 사람이 서울에 모일 것임을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해서 인산일인 3일을 피해서 앞당기기로 하고 2일은 일요일이므로 1일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남선에 의해 독립선언서가 쓰여지고 손병희, 한용운을 비롯한 33명의 민족 대표가 여기에 서명한 후 비밀리에 인쇄되어 전국에 보내졌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민족 대표인 33인이 서울에 있는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높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조선 총독은 물론 일본 정부에도 독립선언서를 보내어 우리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한편 전날 연락에 따라 종로 파고다 공원에 모여있던 학생들은 같은 시간에 대표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자 독립만세를 외쳤고 이어 종로 쪽으로 뛰쳐나와 구름같이 모인 시민들과 함께 시가 행진을 하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어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는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독립만세운동은 멀리 하얼빈, 간도, 하와이 등 우리 민족이 사는 곳 어디에서나 일어났습니다. 3일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거의 전 민족이 이에 가담했습니다. 다음에 독립운동가는 3일 독립운동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터졌구나 터졌구나 조선 독립의 소리 10년을 참고 참아 인제 터졌네. 삼천리 금수강산 2천만 민족 살았구나 살았구나 아 한 소리에 만세 만세 독립인 만만세 만만세 조선 독립 만만세. 독립만세운동은 4월 말까지 계속되었는데 여기에 참가한 사람은 200만 명이 넘었고 만세운동 횟수가 1,500여 회나 됐습니다.
독립운동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르자 일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잔인하고 포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3.1운동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서 질서를 지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펼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평화적으로 독립만세를 부르는 우리 민족에게 총칼로서 체포, 구금, 살상하는 무자비한 탄압을 했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202만 3천여 명에 이르렀는데 그중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1명이었고 체포해서 가둔 사람은 46,948명이나 됐습니다. 또 47군데의 교회당과 학교 2개교, 민가 715호가 불타거나 파괴됐습니다. 수원 부근의 죄암리에서는 마을 사람 모두를 교회에 가두고 석유를 뿌려 총격을 가한 후에 불을 질러 떼죽음을 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은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고 그 후 독립운동의 중요한 목표를 정해주었습니다. 또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했고 우리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일제의 만행에 무관심했던 세계 여론이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파고다 공원은 서울 종로 2가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으로 조선 초기에는 여기에 원각사가 있었으나 헐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1919년 3.1운동의 발상지로 당시 독립선언서가 낭독됐던 팔각정이 있고 3.1운동 기념탑, 3.1운동 벽화, 의암 손병희 선생 동상, 한용운 선생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유관순은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유관순은 3.1 독립만세운동으로 다니던 이화학당이 휴교되자 고향인 충남 천원군 목천면에 내려가서 천안, 연기, 청주, 진천 등지의 교회를 찾아다니며 만세운동을 의논했습니다. (1919년 4월 2일) 아온의 장터에서 삼천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시위 행렬을 지휘해서 만세 운동을 벌이다가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 헌병에 의해 죽었고 집마저 불탔으며 자신은 공주 검사국으로 끌려가 3년형을 받고 서울 서대문 감옥에서 계속 독립만세를 외쳐 동지들을 격려하다가 갖은 악형을 받고 마침내 옥사했습니다. (3.1운동이야말로) 온 결의가 대동단결해서 민족 자립운동을 벌인 것으로 우리 민족사 가운데 가장 값지고 뜻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루어갈 새나라 건설의 영원한 원동력으로서의 구실을 한다는 점에 큰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1운동) 후에도 조국 광복을 위해 우리 민족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서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지도자들은 이승만, 안창호, 김구 등 외국으로 망명해 있던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법을 만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국가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임시정부는 국내에 있는 민족운동가와 연락을 하면서 독립운동기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임시정부의 대표를 파견해서 독립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펴나갔습니다. 일제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자 임시정부는 일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여러 차례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일제가 임시정부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족 지도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경으로 옮겨 자리 잡은 임시정부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광복군을 조직했습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임시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김구 선생은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으며 청년 시절 동학혁명을 지휘하다가 만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단체인 신민회에서 활동하다가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백오인 사건이란 1911년 일제가 평안도 내에 우리 민족 운동 지도자들이 압록강 철교 준공식에 참석하는 총독을 암살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억지를 부려 우리 민족 운동 지도자 700여 명을 체포하고 105명에게 형벌을 가한 사건입니다. 감옥에 나온 김구 선생은 농촌 계몽운동을 하다가 상해로 망명해서 임시정부에 참여했으며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무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임시정부 주석이 되어 광복군 총사령부를 설치하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는 등 독립투쟁에 앞장서다가 광복과 더불어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한국독립당 위원장으로 정부 수립에 애쓰는 중 1949년 6월 26일에 안두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 세계 한민족하고 한나라하고 우리하고의 절대한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봉창 의사는 김구 선생이 조직한 애국단원으로서 일본 동경에 들어가 1932년 일본 천황이 관병식에 나가기 위해 공성 밖으로 나온 것을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했습니다. 일본 경찰에 잡힌 이봉창 의사는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치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끌려가서는 일제의 재판에는 응할 수 없다고 거절하다 끝내는 총살당했습니다. 역시 애국단 단원이었던 윤봉길 의사도 1932년 4월 29일 상해의 홍구공원에서 일본군이 그들의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식을 열게 되자 그는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 식장 정면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이 의거로 중국 침략의 원흉인 일본군 장군과 외교관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게 해서 세계가 크게 놀랐습니다. 이 의거로 중국인들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큰 힘이 됐습니다. 독립군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큰 승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910년을) 전후해서 만주와 간도 지방은 일제에게 토지와 재산을 강제로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온 농민들과
3.1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이 피신해 왔으며 을사조약 후 구국운동에 앞장섰던 의병들이 일본의 탄압을 피해와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주와 간도의 한국인 마을은 자연히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습니다. 3.1운동 후에는 독립군을 잘 훈련시킬 군사학교도 세우고 큰 뜻을 품고 나라를 되찾겠다는 젊은이들을 모아 용맹스러운 독립군을 키우는 데 힘썼습니다. 무장 독립군의 대표적인 것은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김좌진이 거느리는 군정서의 소속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무장을 갖추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와 일제의 관공서를 습격해서 많은 전과를 세웠습니다. 독립군 부대의 전투 가운데 가장 큰 전과를 세운 것은 봉오동 전투와 청살리 대첩이었습니다. 홍범도는 일찍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워 큰 공을 세웠습니다. 홍범도는 나라를 잃게 되자 만주로 자리를 옮겨 대한독립군을 조직했습니다. 1920년 6월 함경북도 국경에 있는 일본군을 쳐부순 뒤 추격해오는 일개 중대를 물리쳤습니다. 다시 일본군은 독립군의 본거지인 봉오동을 포위해오자 용감히 싸워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300여 명의 부상을 시켰으며 많은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독립군은 전사 4명, 중상 2명뿐이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이 조직된 이후 첫 번째 거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일제는 이를 보복하려고 만주에 대규모의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1920년 9월)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장백산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청살리라는 지역 가까이에서 일본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청살리에는 80리에 이르는 큰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 험한 지역인데 김좌진 장군은 이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뛰어난 전술로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은 3개 사단에 이르는 5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었고 독립군은 겨우 2,5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좌진 장군의 신출귀몰하는 작전과 독립군의 피나는 싸움으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청살리에서 크게 이긴 김좌진 장군은 그 후에도 신민부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사관학교를 세워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국내에서의 활동을 알아봅시다. 학생들은 3.1운동 후에도 독립투사들과 손을 잡고 강연회, 연주회, 야학운동 등을 통해서 계몽운동을 하는 한편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반대해서 항일운동을 펴왔습니다. (1926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사망하자 그의 인산일인 6월 10일을 기해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이 곧 60만세운동입니다. 학생들은 종로를 중심으로 2천만 동포여 죽음을 각오하고 원수를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벌이자 도남문 앞에 모여 애도하고 있던 장례 행렬과 연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호응해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는 3.1운동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긴장하고 경계를 엄히 했으므로 60만세 운동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지방에 퍼지자 많은 학교가 동맹휴교로 일제히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60만세) 운동 후에도 광주에서는 식민지 노예 교육을 폐지하라, 조국을 위해서 최후까지 싸워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맹휴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인 학생들과 사소한 시비가 일어나자 1929년 11월 3일에 민족 감정의 폭발로 일대 항일 학생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주 여고에 다니는 여학생 셋이 통학을 하는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본 한국인 남학생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를 막자 한국인 남학생과 일본인 남학생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마침내 패싸움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이때 일본 경찰은 일본인 학생은 놔둔 채 한국인 학생만 마구 때린 후 경찰서에 끌고 가 가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민족적 차별을 보고 분노한 광주 학생들이 교문을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 다음 해까지 계속됐는데 이때 참가한 학교는 194개교, 모두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운동으로 퇴학당한 학생은 582명, 무기정학당한 학생은 2,330명, 경찰에 의해 체포된 학생은 1,642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운동은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최대의 독립운동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기어이 이룩해야 하겠다는 우리 학생들의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준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학생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11월 3일을 학생의 날로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이날의 뜻을 새겨 정한 것입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신문이 나왔습니다. 이들 신문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등의 표어를 내걸고 문맹 퇴치 운동을 펴나갔습니다. 조선어 학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고 한글 보급에 앞장섰는데 이 어학회에는 이이승, 최원배 등 많은 한글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1936년) 동아일보는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신문에 내면서 일본 국기를 지우고 보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동아일보사와 직원들은 일본 경찰에게 신문이 폐간되는 등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는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시키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표준말을 정하고 한글날도 정해서 기념했습니다. 또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제의 방해로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라 해서 회원들을 모두 잡아가두고 조선어학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연구도 활발했습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의 학자들은 많은 우리 역사책을 만들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 민족 자주정신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박은식은 외국에 나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한국 통사에서 우리나라는 4,300년 역사를 가진 군자의 나라로서 일본의 문화를 전해주었으며 일본이 일찍이 스승의 나라로 우리를 섬겼으나 지금은 종으로 삼았다고 하고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를 망하게 할 수는 있으나 역사는 없앨 수가 없으니 역사는 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조선의 혼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야학 활동이 활발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배우는 야학 활동은 우리 농촌의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농촌으로 내려가 야학 활동을 벌인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랑방, 서당, 교회당 등에서 남녀노소가 모여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우는 것은 곧 민족의 독립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이었습니다.